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 영상의 주제는 무겁지 않은 편안한 주제 한번 골라봤습니다. 오늘 다루게 될 내용은 말발굽 편자, 또 네잎 클로버, 또 코끼리 형상, 또 팔각성냥, 또 오색 노르개 같은 그런 건데요. 여러분들은 어떤 행운을 가져다주는 그런 상징을 또 이용 중이신지 궁금하기도 합니다. 걸어두면 혹은 소지하면 크게 그 금전운이나 또 행운을 가져다준다고 하는 이런 물건들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아주 다양한데요. 말발굽 편자도 아주 오래된 그런 문화 가운데 하나인데요. 고대로부터 그 사람들의 애군을 막고 또 행운을 가져다주는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해왔죠. 또 나라마다 사용 방법도 다양한데요. 말발굽의 방향을 또 위로 향하게 하는 그런 나라들도 있고요. 또 반대로 해서 또 아래쪽을 향하게 해서 현관에 걸어두는 그런 나라들도 있고요. 또 오래된 그런 오리지널 말발굽이 더 효과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찾는, 그래서 축제처럼 또 그런 시합을 하는 나라도 있다고 하는데요. 말이 사라진 그 도시화된 요즘 그런 것들을 찾기가 쉽지도 않을 텐데요. 그래서 그 미니어처 편자로 그 상품을 만들어서 팔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. 말발굽 그 편자의 그 모양이 초승달을 닮았다고 해서 또 그리스 신화의 그 달의 그 수호 여신이 이 편자를 지닌 그 사람들을 지켜준다는 또 그런 설도 전해지는데요. 처음에는 그 문간에 달아두는 그런 방식으로 사용이 되었지만은 지금은 아마도 집안에 걸어둔다든지 또 실내 보관이 아마 대부분이겠죠. 동양적인 오행적인 또 풍수적인 그런 차원에서 좀 살펴본다면 말의 어떤 그 진취적인 역동적인 그런 힘은 그 성공이나 또 부를 능동적으로 얻기 위한 그 힘을 의미하니까요. 좋을 것 같고요. 말편자의 오행은 금이기 때문에 또 재성, 즉 재물 운수로부터 나온 하나의 그 재물의 상징으로 봐도 될 것 같고요. 또 오행 그 금의 속성이 아주 단단하고 예리하고 또 차가운 듯 하면서도 사사롭지 않은 그런 것을 의미하고요. 또 타협하지 않는 그런 뜻을 관철하는 그런 의지가 이 오행 금의 속성이기 때문에 금전이나 또 재물발복에 있어서도 시련이나 또 어떤 난관에 굴하지 않고 강하게 또 성취지향하는 그런 재물복을 상징한다고 보시면 되겠죠. 코끼리 형상도 주로 아시아에서 아주 그 대기란 운세를 희망할 때 많이 사용하는 방법인데요. 특히 그 동남아시아 또 서남아시아 쪽에서 많이 사용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코끼리도 역시 그 행운을 가져다주고 또 풍요로운 어떤 재산을 증식해주는 그런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. 풍요와 또 다산의 의미도 들어있고요. 또 코끼리 상징물은 앞서 설명해드린 그 편자처럼 행운과 그 복을 가져다주는 그런 용도로 또 실제 사용들 하고 있는데요. 복을 부르는 그런 용도와 함께 또 부귀와 또 장수를 의미하기도 합니다. 코끼리 형상물을 사용할 때 또 눈에 띄는 게 여러분들 그 코끼리 무덤 들어보셨을 텐데요. 코끼리들은 그 죽을 때 동료들이 함께 그 슬퍼해 준다고 하는데요. 지능도 아주 뛰어나서 유튜브에서 보니까 뭐 그림 그리는 그런 코끼리도 있던데요. 풍요와 다산 그리고 사람 간의 어떤 우애와 또 협력에 어떤 초점을 맞춘 그런 풍수 용도로는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. 네잎 클로버도 역시 그 행운을 상징하는 그런 상징물로 많이들 사용들 하시는데요. 요즘은 그 왠지 그 펜시용품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게 아닌가 그렇게 개인적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오행적인 또 풍수적인 시각에서는 여러분들에게 크게 권하는 또 그런 풍수 전문가들은 없을 것 같은데요. 풍수적인 그런 관점에서 살펴보면 자연의 또 오행의 기운을 아주 중요하게 보는데요. 또 이런 관점에서 좀 살펴본다면 마치 그 생화가 아닌 조화에서는 우리가 기운을 받지 못해서 풍수에서는 안 좋게 보듯이 아마도 이 마치 그 조화처럼 또 자연의 어떤 순환 과정에서 그 뿌리를 두고 또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어서 그러는지 죽은 기운처럼 느끼기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요. 풍수의 기운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는 없더라도 또 사람들에게 정서적으로 또 행운을 가져다주는 그런 상징으로 보면 또 네잎 클로버도 또 의미는 있을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에게 팔각성냥 활용법은 제가 봄에 한번 그 영상에서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. 지금은 그 사라진 문화가 되었지만은 우리나라에서 1980년대 초만 하더라도 집들이 선물로 또 많이들 주고받고 했었는데요. 이 성냥이 그 이사한 집에 그 크게 재물이 좀 불처럼 일어나라는 그런 의미로 또 그런 선물을 주고받았습니다. 이런 의미에서 좀 더 나아가서 오행 어떤 풍수적인 차원에서 좀 살펴보면 이 성냥의 모습을 좀 유난히 좀 특징으로 몇 가지를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. 성냥은 그 나무의 재질이라고 하는 그 몸에 또 머리에는 그 불을 이고 있는 그런 형국인데요.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풍수의 기운에서는 오행의 기운이 아주 그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요. 오늘 이 주제인 그 금전운이나
또 재물발복에 그 도움이 되는 쪽으로 그 풍수의 효과를 우리가 좀 얻고자 할 때는 더욱 그러할 텐데요. 이 성냥의 몸은 오행이 목이니까요. 바로 그 머리에 이고 있는 오행화, 즉 불을 키워주고 또 불에게 에너지를 주는 그런 상생관계라 아주 좋은데요. 일단 오행 상생이 된 이 두 개의 오행이 모였으니까 참 남다르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. 보통 그 사물은 한 개의 오행의 특성을 지니기 마련인데요. 예를 들어 나무는 나무, 또 쇠는 쇠 이런 식으로 말이죠. 그런데 이 성냥은 그 상징에서 두 개의 어떤 서로 상생이 되는 그런 오행이 동시에 함께 들어있다는 게 참 신기한데요. 여기에서 멈추지 않죠. 마치 그 아주 화력이 좋은 그런 상태로 준비된 이 성냥이라는 이 상징이 궁극적으로 또 힘을 쏟아붓게 될 그런 오행은 바로 토, 즉 흙인데요. 즉 불의 어떤 그 든든하고 또 실탄을 아주 제대로 장착된 그런 상태에서 한바탕 자신의 어떤 역량을 쏟아부을 그 대상이 바로 오행강구에서 이 불이 키워줘야 될 토이니까요. 이 토가 바로 이 재물운수를 상징하는 오행이기 때문에 이건 너무 완벽한 그런 오행 풍수의 전략과 또 동시에 배치가 되는 거죠. 봄에 설명 들을 때 꼭 팔각성냥이어야만 하느냐라는 그런 문의가 있었는데요. 기왕이면 예를 들어 좀 우리가 풍수의 효과를 보신다고 한다면 팔각성냥이 좋긴 합니다.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. 첫 번째는 그 담배 피울 때 불 붙이라고 나누어준 어느 업소의 그 광고 성냥에서는 그 성냥이 만들어진 그 본래의 취지나 또 목적이 있는 거니까요. 좀 우리가 신성하게 좀 풍수의 기운을 좀 받는 차원으로는 사용할 수가 없는 거고요. 두 번째는 우리나라에서 수십 년 동안 적어도 80년대 초반까지 집들이 때 사용했던 경험이 있고요. 동시에 이 기간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경제 성장률이 높았던 그런 시기와 겹치면서 재물 상승의 용도로 또 풍수의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부담 없이 우리에게 학습이 된 그런 시간적인 배경이 있다는 거죠. 세 번째는 풍수의 효과를 더 상승시켜 줄 수 있는 그 시너지를 동시에 의미하기 때문이죠. 운세 예측의 한 방법인 그 구단구공에서 나오는 숫자 8이 있는데요. 바로 이 숫자 8이라는 것은 유아복무를 의미합니다. 즉 울다 지쳐 잠들어 있는 아이에게 어머니가 나타나서 젖을 물려주는 그런 운세를 뜻하는 숫자인데요. 뭔가 우리가 좀 재물복이나 또 금전운을 상승시키는 그런 용도로 또 풍수의 기운을 받는 그런 입장이라면 마치 어머니가 나타난다는 것은 그것이 큰 귀인을 의미하니까요. 귀인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자연인 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은 넓게 보면 자연의 기운 또 오행의 기운을 통해서 재물복을 가져다주는 그런 신비한 모든 기운이 이 속에 들어있는 거죠. 경우의 그 주체 그리고 그런 작용이나 또 기운을 귀인의 힘으로 봐야 되니까요. 이런 의미에서 바로 우리가 그 간절히 바라는 어떤 재물복이나 또 금전운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기다리는 우리들에게는 크게 왕성하게 그런 재물복이 터질 수 있는 그런 금전운이 터질 수 있는 어떤 작용과 기운이 그 자체가 우리에겐 제일 큰 귀인의 역할 또 귀인의 작용이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저는 기왕이면 또 여러분들께서 팔각성냥을 좀 사용해 보시라고 권해드리는 입장이고요. 또 이때 그 기운이라는 게 참 중요하니까요. 장사가 좀 잘 되는 마트에 가서 혹은 인터넷에서 이것을 구입하시게 된다면 뚜껑을 좀 개봉한 상태에서 현관에 좀 놓아두시면 좋은데요. 현관은 여기에서 재물복을 좀 왕성히 받아들이는 그런 통로의 역할을 의미하고요. 또 바닥에 놓을 수는 없으니까 좀 신발장이 있다면 또 그런 신발장에 올려두시면 되는데요. 또 이런 경우에 어린아이가 있는 집이라면 예를 들어 아이들 손에 또 성냥이 쥐어주게 되면 안 좋으니까요. 또 불이 날 수도 있고요. 그래서 신발장 안에 또 아기들 손 닿지 않는 곳에 그렇게 보관하시면 되겠죠. 풍수 이야기 하다 보면 이게 모두 그 생활과 좀 관련이 된 거라서 흥미롭기도 한데요. 이런 식이죠. 제가 그 다른 영상에서도 이미 설명을 해드렸는데요. 냉장고에 그 다닥다닥 그 붙어있는 병따개 제가 아주 안 좋다고 했는데요. 자석류가 당연히 그 오행 기운에 원활한 그런 소통에 방해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. 또 거실에 그냥 심플하게 하나의 어떤 존재감 있는 그런 장식을 오행 어떤 풍수적인 재물복 용도로 제가 추천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. 바로 이 오색 놀이개였죠.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함께 모이고 또 공유하는 그런 공간인 거실에서 그야말로 최고의 풍수 배치가 되는 셈인데요. 거실에 하나 걸어두면 아주 좋을 텐데요. 오색이 의미하는 것은 오행의 그런 균형 잡힌 조화를 의미합니다. 사주도 재물복이 많은 그런 재물사주보다는 더 좋은 사주는
어느 오행 하나 빠진 것 없이 5개의 오행이 모두 들어있는 그런 사주가 제일 좋은 사주인데요. 해외에서 응용해서 또 사용 중인 방법이기도 한데요. 5색이 등장하고 또 5개의 그 동전이 등장하는데요. 이 또 5라는 숫자는 구단구공에서 아주 또 대기란 그런 숫자를 의미하니까요. 나라는 달라도 또 문화는 달라도 큰 틀에서 이렇게 좋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문화는 또 동서양도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다양한 이런 풍수의 방법들도 또 사람에 따라서 더 잘 효과를 보시는 분이 있고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어떤 분은 팔각성량에서 또 어떤 사람들은 뭐 돼지 모양의 그런 상징물에서 더 효과를 볼 수도 있겠죠. 여러분들 입장에서 제일 좋은 그런 풍수 용도로 골라서 또 여러분들께서 편안하게 한 번씩 사용들 해보시기 바랍니다. 오늘 간단히 말편자에서 팔각성량까지 그 풍수의 용도로 또 재물복 상승에 도움이 되는 것들 한번 살펴봤는데요. 작게라도 또 이런 정보가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었다면 참 좋겠습니다. 저희 감성 수채화 TV에서는 서민들이 큰돈 들이지 않고 풍수의 배치나 또 풍수의 기운으로만 금전복과 또 재물운수를 크게 끌어올려주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풍수 정보 올려드리고 있는데요. 좋아요와 구독으로 또 이런 정보들을 여러분들께서 실시간 무료로 또 편리하게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. 저희는 다음에 더 나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